자, 이 시간에는요, 중앙대 2022년 자연 1 기출문제, 문제 2번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힘들 텐데 끝까지 힘들 내서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어. 알겠죠? 자, 그러면 보자. 문제 2번을 볼 텐데, 달려있는 문제는 두 개가 있고요. 두 문제 사이에 연계성은 없죠. 연계성은 없고, 먼저 제시문을 보면 첫 번째 제시문은 합성함수의 미분법 다 알고 있는 얘기고요. 그 다음 기하가 나왔다. 기하가 나와서 벡터. 야, 보자. 자, 벡터 AB가 주어져 있어요. AB 벡터가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얘들아 A를 출발하는 점 시점이라고 부르고요. 끝나는 점 종점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각각의 시점과 종점이 좌표로 주어져 있다면 자, 벡터의 시점과 종점이 좌표로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벡터를 성분으로 쉬운 말로 바꿔 말하면 좌표로 나타낼 수 있다. 어떻게 나타내냐면 종점에서 시점을 빼는 거죠. B1에서 A1을 빼고요. 그 다음에 B2에서 A2를 빼고요. 쉽게 얘기하면 B1, B2를 A1, A2만큼 평행이동시켰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어찌되었건 그냥 제시문에 나와 있는 거고 이 정도는 알려줄게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제시문을 보고서 느낀 건 뭐냐면 진짜 중요한 이 문제를 풀 때 중요한 내적 그 다음에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은 제시문에서 안 줬죠. 그건 네가 알고 있냐? 그걸 알고 싶다는 거야. 그걸 테스트하고 싶다는 얘기고요. 그냥 정말 쉬운 것들만 문제에서 던져줬어.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죠? 문제 풀다가 극값을 구하고 싶다면 미분에서 0 되는 순간을 찾고 그 점에서 부호의 변화를 관찰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일단 먼저 2-1번부터 가볍게 보겠습니다. 가볍게 볼 텐데 2-1번을 봤더니 곡선이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쉽게 그릴 수 있는 곡선은 아닌 거죠. 음함수로 주어진 곡선이 주어져 있어요. 자, 곡선을 봤더니 9y제곱 9y제곱은 64 1 마이너스 루트 x 자, 이거의 세제곱이다. 그런데 내가 너한테 범위를 줄게. x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뜬금없이 얘들아 y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얘들아 범위를 준 다음에 곡선의 길이를 구하래. 그러면 제시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을 알고 있죠. 즉 우리가 어떤 함수가 있을 때 그 함수의 뭐를 구할 수 있다면 도함수를 구할 수 있다면 함수가 양함수가 되었건 음함수가 되었건 간에 도함수를 구할 수 있다면 구간 안에서 곡선의 길이는 정적분으로 구할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A부터 B까지 루트 1 더하기 도함수의 제곱 이걸로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자, 이게 얘들아 우리가 알고 있는 곡선의 길이 공식이거든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얘들아 곡선의 길이를 구하래.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음함수의 미분법을 써서 dy, dx를 구해내야 되겠구나. 그 다음 두 번째, 곡선의 길이를 구하려면 구간이 필요하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x의 구간이 필요하다. 근데 문제에서 x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아래쪽 구간은 줬죠. 그런데 뚜껑 윗끝을 얘들아 문제에서 주지 않았다는 거죠. 즉 y가 0 이상이다.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x의 범위를 찾아내야 되겠구나. 이렇게 출제 포인트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출제 포인트는 두 가지가 있고 먼저 구간부터 결정합시다. 자, y가 0 이상이 돼야 된대. 자, 요 식을 한번 정리해 볼게. 자, 저 식에 얘들아 양변을 2분의 1승 할까요? 얘를 2분의 1승 하게 되면 3y는 자, 루트 쉬운 거니까 8.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루트 x. 이거의 세제곱에다 뭘 씌우겠다는 거야. 잠깐만.
자, 요거에, 아니, 8은 얘다 따로죠? 자, sorry. 자, 요렇게. 자, 요렇게 얘들아. 근데 얘들아, 뿔마잖아. 자, 이렇게 될 텐데, 문제에서 얘들아, 어찌되었건 y가 양수라고 돼 있어. y가 양수라고 돼 있으니까, 어찌되었건 마이너스는 해당 사항이 없겠죠. 여기까지는 다들 이해 가시겠죠? 그 다음. 선생님, 누트가 나왔어. 누트가 얘들아, 실수로서 의미를 가지려면, 안에 있는 얘는 반드시 얘들아, 뭐가 돼야 돼? 0 이상이 돼야죠. 다시. 누트하면 얘들아, 항상 0 이상이 돼야 되니까, 1 마이너스 루트 x. 이거의 세제곱, 이게 얘들아, 양수가 돼야죠. 그런데 세제곱을 한 것과 원래식은 부호가 항상 똑같죠. 따라서 얘들아 1 마이너스 루트 x 너도 0 이상이 돼야 되겠구나. 따라서 얘들아 요식 넘겨서 정리하시면 x는 1 이하가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x의 범위를 찾아냈죠. x는 2분의 1부터 어디까지다? 2까지다. 오케이. 자, 이렇게 우리가 x의 범위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배점이 10점인데 저렇게 x의 범위를 찾아내는 거 요게 얘들아 문제에서 2점이라고 돼 있어요. 구간을 결정하면 일단 10점 만점에 2점을 주겠다 이런 뜻이죠. 오케이. 2점은 일단 우리가 얻었고 이제 우리가 음함수의 미분법을 써서 다시 뭐를 써서 음함수의 미분법을 써서 우리가 이제 뭐만 얻으면 되는 거야? 음함수의 미분법을 써서 음함수의 미분법 써서 음함수의 미분법도 아니죠 사실은. 그냥 어찌됐건 요 상태로 보면 음함수고요. 여기서 얘들아 3으로 나누게 되면 양함수잖아. y는 하고 정리가 돼 있으니까. 근데 이거 미분하는 것보단 요거 미분하는 게 쉬울 것 같으니까 음함수의 미분법을 쓰겠습니다. 자, 음함수의 미분법을 써서 얘를 미분하겠습니다. 미분하면 왼쪽은 미분하면 18y 그 다음에 dy dx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64가 있고요. 그 다음 뒤에 거 미분하면 세제곱 그 다음에 가로의 제곱 합성함수의 미분법 1 마이너스 루트 x 그 다음 속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2 루트 x분의 1 자, 음함수의 미분 쓰면 식이 아마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얘들아, dy dx는 18y로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니야? 18y로 나눠주면 될 거고 잠깐만 식을 천천히 써볼게. 64가 있고요. 3이 있고요. 1 마이너스 루트 x의 제곱이 있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는 여기다 곱할게요. 그 다음 2루트 x분의 1을 곱했다는 건 그냥 분모에다 2루트 x를 써주면 되는 거 아닌가? 어려운 설명 아니니까 이해 갈 거고요. 그 다음 18y로 나눠줄 거야. 18이 여기 있고요. y가 있는데 얘들아 어차피 얘들아 모든 식이 x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y에다 x로 표현된 식을 대입할 거고요. 얘를 대입하겠다는 거죠. 자, y는 3분의 8이니까 오케이. 여기다 얘들아 y 대신에 누구를 써주면 돼요? 3분의 8 써줄 거고요. 맞지 얘들아? 그 다음에 얘들아 1 마이너스 루트 x에 세제곱인데 2분의 1 승 있으니까 얘들아 몇 승이 되는 거야? 2분의 몇 승이 되겠어? 3승 이렇게 되겠네. 맞지 얘들아? 그럼 요거만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만. 얘하고 얘는 약분돼서 6이 되겠죠? 지워지겠고 그 다음 얘하고 얘는 약분되면 8이 되겠고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얘하고 얘는 약분되면 1이고 얘는 2가 되겠고 그 다음 또 뭐가 있나? 2하고 맞죠? 2하고 2 곱하면 4가 될 거고요. 4로 약분하면 2가 되겠네. 자, 그 다음 1 마이너스 루트 x의 제곱이고요. 1 마이너스 루트 x의 2분의 3승이니까 약분하면 다 지워지고요. 얘는 2분의 1승 되겠네. 자, 그러면 dy dx는 누가 남았나 봅시다. 다 지워진 것 같은데 루트 x 남았네. 루트 x가 남았고요. 위에는 얘가 누가 남았나 볼까요? 마이너스 2가 남았네. 그리고 얘가 2분의 1승이 남았네. 이렇게. 자, dy dx를 구하면 식이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맞나요?
맞니, 얘들아? 뭐 저렇게 될 것 같습니다. 뭐 나도 모르겠고. 자, 그러면 여기다 대입해서 계산만 하면 되겠죠? 따라서 이제 곡선의 길이는 적분 2분의 1에서 1까지. 자, 루트 1 더하기. 자, 얘를 제곱하라고 돼 있네. 제곱하면 분모는 x가 되겠고요. 분모는 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분자는 얘가 제곱하면 4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루트 x가 되겠네. 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dx. 선생님, 루트가 있어서 접근하는 게 좀 불편한데 어떡하죠? A, 믿어야죠. 루트 때문에 신경을 쓰인다면 틀림없이 얘들아 이 안에 있는 요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봐야죠. 즉, 쉽게 보이지는 않겠지만 2분의 1 루트 자, 1 더하기 자, 그 다음에 x분의 4 더하기 그 다음에 4 곱하기 이거 하면 뭐가 되는 거야? 루트 x분의 마이너스 4 자, 이렇게 될 거고요. 요 식을 가만히 보는 순간 x분의 4는 루트 x분의 2를 제곱한 거 아닌가? 이거 완전 제곱식이네. 일 마이너스 루트 x분의 2를 제곱한 거네. 그러면 얘들아, 선생님, 루트와 제곱은 지워질 텐데 부호 판단은 하셔야겠죠? 절대값이니까. 그러면 자, 2분의 1부터 1까지를 대입해 봤을 때 요 값은 얘들아 어떻게 되겠어? 2분의 1부터 1까지 대입하게 되면 앞에 있는 1보다 뒤에 있는 값이 커지겠네. 그럼 이거 음수네. 음수니까 결국 얘들아 어떻게 되겠어요? 바뀌게 되면 부호가 바뀌겠네. 부호가 바뀌어서 얘부터 쓸게요. 루트 x분의 2 마이너스 1 요렇게 바뀌어지겠네. 그 다음 뭐 이거 적분하시는 건 여러분이 할 수 있겠죠. 맞지 얘들아? 그래서 이거 그냥 열심히 적분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적분하시면 선생님이 엄청난 능력으로 일단 적분을 해드린다면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래서 끝까지 대입해서 잘 정리하시면 답은 2분의 7 마이너스 4 루트 2 이렇게 나올 거야. 산수는 여러분이 그냥 신경 써주면 되겠고 다시요. 곡선의 길이를 구해볼래? 라고 하는 가끔씩 수능에서 출제되는 주제를 중앙대에서 물어봤고요. 그렇다면 일단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알고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곡선의 길이를 구하고 싶다면 x의 범위를 알아야 되는데 x의 범위를 절반밖에 안 줬다면 나머지 y를 분석해서 x의 범위를 찾아낼 수 있는지 이렇게 해서 지금 채점 기준을 보면 자, 요거를 찾아내면 2점을 줄게. 2점을 줄게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도함수를 찾아내면 어디 있어요? 도함수를 찾아내면 10점 만점에 3점을 줄게. 그 다음 네가 이 공식을 외우고 있다면 1점을 줄게. 그 다음에 끝까지 계산해서 정답을 끌어내면 4점을 줄게.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답이 틀렸다면 다 맞는데 정답이 틀렸다면 2점만 줄게 라고 표에 분석되어 있습니다. 분석되어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시면 공식만 알면 1점 확보했고요. 그 다음 구간 결정하면 2점, 그러면 10점 만점에 3점. 물론 얘들아 중대 문제에서 이 정도 문제는 풀어내셔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어찌됐건 출제 기준을 잘 보시고서 내가 출제 포인트를 다 지금 찝고 있는지 그거는 중요하죠. 이 정도 설명해 드리면 2-1번은 된 것 같고 자, 이제 2-2번이 조금 궁금하실 것 같은데 참고 삼아 자, 참고 삼아서 중대가 한 2년 동안 계속 중대의 패턴은 정해져 있다가 최근 한 2년 전에 시험 범위에서 얘들아 확률이 빠지고요. 확통이 빠지고 기하만 보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 그리고 그냥 어김없이 기하를 낸 거죠. 근데 이제 올해 다시 확통이 들어와 버렸죠. 확통이 들어와 버렸고 아마 느낌상으로는
과학이 빠지고 수학 문제가 하나 추가됐기 때문에 추가될 때 기하를 엮어서 낼 것 같긴 해. 그래서 확통 1번으로 내고 그 다음에 미적과 관련된 거 두 문제 내고 그 다음에 두 세트 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트에서 지금처럼 살짝 2차 방정식이나 벡터 아니면 뭐 정사형 이런 거 섞어서 하나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죠. 2-2번. 자, 2-2번을 볼 텐데,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문제를 먼저 보면, 문제가, 여기 있다. 좌표평면에 점이 있고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면서 연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자, 점 P, X, Y는 시각 T가 0일 때, 동점 P죠. 자, T가 0일 때, 바꿔 말하면 뭐야? 움직이기 전에는 어디에 있었다? 루트 2, 0에 있었다. 그 다음, 시간이 딱 스타트가 되면 타원을 따라 x의 제곱 더하기 2y 제곱 이퀄 얼마? 2. 타원의 방정식이고요. 적어도 타원의 방정식을 보고서 식정리 정도는 하셔야겠죠. 우리한테 익숙한, 바꿔 말하면 타원의 기본형은 얘가 아니죠. 상수항이 1이 돼야 되니까 2로 나누시면 2분의 x의 제곱 더하기 1분의 y의 제곱의 1. 이게 바로 얘들아 타원의 방정식이고요. 어차피 얘들아 그림을 좀 그려줘야 될 것 같으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자, y에다 0 대입하면 x절편 바로 구할 수 있죠. x절편은 뿔마 루트 2. x에다 0을 대입하면 y절편 바로 구할 수 있죠. 뿔마 1. 4개의 점을 지나는 찌그러진 원, 그게 바로 타원이고요. 타원을 일단 우리가 타원 그리는 게 참 쉽지는 않죠. 자, 이렇게 우리가 타원을 그렸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쪽은 길고 이쪽은 짧죠? 긴 쪽을 우리가 장축이라고 얘기하고요. 짧은 쪽을 단축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 초점이 중요한데 초점은 언제나 장축 위에 있죠. 여기 있겠네. 여기 있겠네. 그런데 문제에서 초점을 뭐라고 하자? A와 B라고 하자. 그러면 선생님 초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하나요? 네, 1초 만에 구하죠. 초점의 좌표는 타원에서 초점의 좌표는 보통 교과서에서 C라고 얘기하는데 초점의 좌표는 간단하게 얘들아 뭐죠? 분모에서 분모를 빼시면 돼요. 큰 분모에서 작은 분모 빼시면 되거든요. 2에서 1 빼니까 얼마가 돼요? 1이 되겠죠. 그럼 선생님 여기가 1,0이요. 원점 대칭이니까 여기는 얼마요? 여기까지. 어찌됐건 타원을 보고서 이 정도까지 일단 그림을 그려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동점 P가 처음에는 루트 2, 0 여기 있었구나. 여기다가 여기 땅 하는 순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요쯤 있다고 칠 거고요. 얘는 움직이는 점이고 문제에서 x, y라고 잡아줬죠. 잡아줬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삼각형을 만들어 볼래? 라고 돼 있어요. 삼각형을 만들어 볼래? 자, 삼각형을 만들었고 역시 어떤 느낌이 있으셔야 돼요? 이 느낌은 있으셔야 돼요. 선생님, 시간이 경과하면서 어찌되었건 얘가 x좌표와 y좌표가 변하겠죠. 변할 테니까 사실 정확하게 표기하시면 이렇게 표기하는 게 맞죠.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시각의 함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데 이걸 이렇게 쓰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x, y라고 쓰는 거죠. 그럼 머릿속에 반드시 넣고 있어야죠. x하고 y는 시각 t의 함수이다. 따라서 t로 언제든지 미분할 수 있다. 그거는 머릿속에 담고 계셔야 되고 자, 그러면 문제를 읽어봤더니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PA와 PB를 가지고 내적을 계산하라고요? 다시요. P의 A 벡터와 PB 벡터, 두 개의 벡터를 가지고 얘들아 내적을 계산하래요. 내적을 계산했더니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T에 대한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T에 대한 식으로 바뀌었어요. 2 더하기 T의 제곱.
사실은 얘들아 당연한 얘기 아니야? 선생님 점 P가 얘들아 T의 함수야. 따라서 얘들아 P를 가지고 만든 벡터들은 당연히 얘들아 T에 대한 벡터겠죠. T에 대한 벡터니까 당연히 얘들아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나왔고 이제 내적을 네가 자 문제에서 제시문해 줬죠. 시점과 종점의 좌표. 자 시점과 종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으면 어찌됐건 벡터를 좌표로 표현할 수 있다. 이건 얘가 제시문에서 줬어요. 표현해 볼게. A에서 P를 빼는 거잖아. A에서 P를 빼는 거니까 1 빼기 X. 그 다음에 얘들아 0 빼기 Y. 요게 PA 벡터가 될 거고요. 그 다음 PB 벡터는 B에서 P를 빼는 거니까 여기서 얘를 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콤마 0에서 Y를 빼면 마이너스 Y. 이렇게 되겠네. 그게 바로 얘들아 요거죠. 요건데 잠깐 내적 계산은 다들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여기 잠깐 볼까요? A라고 하는 벡터가 좌표로 표현했더니 A1, A2다. B라고 하는 벡터는 좌표로 표현하니까 B1, B2다. 그때 두 벡터의 내적. 두 벡터의 내적은 좌표 길이의 곱의 합이다. X좌표 길이 곱하면 A1, B1. Y좌표 길이 곱하면 A2, B2. 이 내용을 얘들아 제시문에서 주지 않았죠. 너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걸 물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따라서 일단 좌표로 표현하고 나서 X좌표끼리 곱하고 Y좌표끼리 곱해서 더해라. 그래서 얘들아 내적의 결과는 항상 얘들아 뭐가 나와요? 실수가 나오죠. 벡터가 아니라 그냥 숫자잖아. 숫자.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자 그렇다면 보죠. 선생님 자 뭐 저거 이때 어떻게 건드려야 될지 모르겠고요. 근데 얘들아 문제에서 관심 있는 건 뭐였어요? 이 삼각형의 넓이래요. 넓이거든? 넓이니까 얘들아 어떻게 돼요? 2분의 1 곱하기 땡큐죠. 왜 땡큐야? 밑변의 길이가 얘들아 고정돼 있어. 그러면 높이는 점 P의 Y좌표야. 아 이거네. 그럼 얘들아 쉽게 얘기하면 넓이는 뭐가 돼요? Y가 돼. 그 말은 무슨 얘기죠? 점 P가 움직여. T값에 따라서 변해. 근데 우리는 그 중에서 어디에만 관심이 있다? Y에만 관심이 있다. X는 관심 없다는 얘기죠. Y에만 관심이 있다는 얘기야. 근데 문제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 S에 관심 없고 S를 제곱하래. 그 말은 얘들아 Y를 제곱하라는 얘기야. 그런데 우리가 아까 살짝 봤지만 선생님 시각 T에 따라서 점 P가 변해? 그럼 삼각형의 넓이가 바뀌어. 이거 얘들아 T의 함수야. 근데 S가 Y로 표현됐고요. S의 제곱은 Y의 제곱이니까 그냥 조금 더 멋있게 써주면 Y좌표는 T의 함수일 텐데 그거의 뭐야? 제곱이라는 얘기죠. 이거의 무슨 값을 구하라고 돼 있어요? 최대값을 구하래. 그 말은 무슨 얘기야? YT의 제곱을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라. 표현한 다음에 그거 미분해라. 미분해서 최대값을 구해봐. 이제 얼추 잡혔어. 그럼 선생님 제가 요 내적만 계산해서 얘하고 연립하게 되면 제가 드디어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할 수 있죠. 자, 해볼게요. 자, 여기다 써주고 싶은데 공간이 적으니까 절로 갈게요. 자, 벡터의 내적은 X좌표끼리 곱하고요. 다시 한번 쓰죠, 뭐. 왜 자꾸 밑에다 쓰는 거야? 위에다 쓸게요. 자. 자, X좌표끼리 곱할 거야. 어떻게 곱하면 될까요? 자, 요거 얘들아 잠깐만요. 요거 얘들아 마이너스로 묶으면 요거잖아. 그러면 1 빼기 X, 1 더하기 X니까 합쳐 공식 쓸 거고요. 거기다 얘들아 마이너스를 곱했네. 따라서 얘들아 X의 제곱 마이너스 1.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네. X좌표끼리 곱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Y의 좌표끼리 곱하면 Y의 제곱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됐어. 그런데 선생님, 저는 어디에 관심 있어요? Y의 제곱에 관심 있어요. 그러면 X의 제곱을 소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잠깐, 칠판에 써있네. X의 제곱은 2 마이너스 2Y. 뭐야? 타원에 대해서 뭔가 근사한 걸 물어볼 줄 알았더니 타원에 대해서는 얘들아 뭐 물어봤어? 너 초점 구할 수 있냐? 요거밖에 물어본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 벡터에 대해서 뭐 대단한 거 있나? 아니. 너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적의 기본 공식은 아니? 요거. 이거 딱 벗어난 순간 이제 미분이죠. 미적분 문제였구나. 자, 그렇다면 뭐야? X의 제곱 대신에 요거를 대입하겠다고요? 2 마이너스 2Y 제곱.
빼기 1 더하기 y제곱. 그러면 결국 얘들아 1 마이너스 y제곱. 그런데 이게 문제에서 뭐라고 주어져 있죠? 2배 1 더하기 t 더하기 t의 제곱분에 뭐라고 주어져 있어요? 2 더하기 t의 제곱이요. 그러면 선생님 이거 통해서 우리가 뭐를 구할 수 있어? y제곱을 한 방에 구할 수 있네. 오케이. 얘 일로 넘기고 얘 일로 넘길게요. y제곱을 얘 일로 넘겨서 얘들아 통분하시면 그건 얘들아 선생님이 잠깐 참고를 좀 할게. 나의 산수를 보고 싶지는 않잖아. 자, 그렇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요걸 얘들아 잠깐만요 하게 되면 오케이. 얘는요 산수야 산수. 통분. 요거 분에 2t 더하기 t의 제곱이 나온대요. 질문. 선생님, 요거 미분해서 최대값 구하면 되죠. 그런데 또 어떤 친구가 이거 보시면 또 광분해서 선생님 이거는요 합성함수의 미분이요 미친 거예요. 지금 얘들아 우리는 y의 제곱 조금 더 근사하게 쓰면 yt의 제곱 이 전체에 관심이 있다고요. 이 전체에 관심이 있으니까 헷갈리고 싶지 않다면 얘한테 이름을 붙여주세요. 나는 S제곱에 관심 있고 S제곱은 Y제곱이었고 Y제곱을 나는 FT라고 놨고 그러면 FT는 T에 대한 유리함수, 분수함수가 나왔고요. 얘 무슨 값 구하라고 돼 있어요? 얘 최대값 구하라고 돼 있어요. 얘 최대값 구하라고 돼 있으니까 그냥 얘 미분해서 극대값 찾으시면 되겠죠. 이해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러면 선생님 이거 미분이요? 네, 몫의 미분법이요. 이거 미분하시면 되겠죠. 같이 계산하면 시간 좀 아까워요. 시간 좀 아까우니까 그냥 선생님이 쓰겠습니다.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2에 여러분들은 하셔야겠죠. 왜? 선생님은 대학을 갔고 여러분들은 가셔야 되니까. 그 다음에 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얄밉지? 그러면 대학 가세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얘가 뭐가 되는 순간을 찾고 싶어? 0이 되는 순간을 찾고 싶어. 얘가 0이 되는 순간을 찾고 싶고요. 자, 그렇다면 인수분해는 안 되네. 인수분해는 안 되니까 얘들아 근해 공식을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자, 근해 공식 쓰고 짝수 공식 쓸 거예요. 그러면 t는 1 얼마 루트 이렇게 두 개가 나올 텐데 t는 시각이라고 분명히 문제에서 얘기했는데 음수는 불가능하죠. 그럼 얘가 값이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값이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최대값을 물어봤어. 그럼 당연히 얘는 뭐야? 극대면서 최대가 되겠죠. 맞아 얘들아?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래도 얘들아 어찌되었건 이 정도의 성의는 표시하셔야죠. 언제나 얘기했어요. 시간이 허락하는 한 항상 증간표를 만들려고 애를 쓸 것. 그래서 F'T를 했더니 얘가 0이 됐고요. 그 다음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이게 극대가 될 거라는 것. 따라서 여기다 신용만 내주시면 돼요. 이렇게 신용만 내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FT는 증가하다가 극대값 찍고 감소하겠죠. 따라서 얘들아 여기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극대면서 최대가 되겠죠. 이 설명 이해 가시죠? 따라서 얘들아 문제에서는 최대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들아 1 더하기 루트 3을 함수에다 대입하면 되겠죠. 1 더하기 루트 3을 대입해서 아싸 이거 여기다 1 더하기 루트 3 대입할 거고요. 여기다 1 더하기 루트 3 대입해서 이 계산을 틀리는 친구가 많기 때문에 4점을 줄 건데 틀리면 2점 줄게 라고 되어 있고요. 설마 무식하게 여기다 다 t에다 이런 거를 막 대입해서 풀지는 않을 거라고 난 믿을게요. 적어도 1학년 과정에서 1학년 수학에서 배웠어요. 2차 방정식은 얘들아 언제나 차수를 낮출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t의 제곱은 얘들아 어떻게 돼요? 2t 더하기 2 이렇게 되니까 t의 제곱 대신에 2t 더하기 2를 넣게 되면 기껏해야 1차식이니까 대입이 훨씬 쉬워지겠죠. 내 말 이해 가시죠? 이것까지 내가 설명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긴 하고 어찌됐건 이렇게 풀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채점 포인트를 본다면 자 잠깐 본다면 채점 포인트를 보면 먼저 문제에서는 내적을 계산해서 어디 있죠? 내적을 계산했더니 식이 이렇게 됐다. 요거 보여주면 일단 3점을 주겠다라고 돼 있어요. 많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x를 소거해서 y의 제곱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걸 보여주게 되면 역시 내가 3점을 줄게 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 얘를 미분한 거, 이것도 헷갈려서 이거 합성함수 미분하는 게 아니라 뭐 다른 함수를 도입하고 뭐하건 해서 미분해서 부함수를 구하면 역시 3점을 주겠다. 그 다음 증감표를 작성해서 극대가 최대다라는 걸 서술하고 정답을 끌어내시면, 여기다 대입하면 정답 나올 거야. 잠깐만 암산해 줄게. 그래서 증감 확인해서 극최대 확인해서 답 끌어내시면 여기다 6점을 주겠다. 그래서 증감표 절대 무시하시면 안 돼요. 증감표만 만들어도 일단 3점은 먹고 가는 거예요. 먹고 가는 거니까 이렇게 배점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이 혼자 풀었을 때 과연 나는 출제 기준들을 다 맞춰주고 있는지를 스스로 자기 점검을 했으면 좋겠어. 내 말 이해 가시죠? 오케이. 다들 지치고 힘들었을 텐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 알겠지 얘들아? 오케이. 여기까지.